예, 그 복조 파트에서 과제 복조 파트에서 여기 보면 그 반송파를 복조 과정에서 곱할 때, 그러니까 정보 신호를 우리가 뭐 메시지 MT라고 하자. 예, 정보 신호의 사운드의 그 식을 곱하기 이제 sin 2파이 FCT라는 반송파를 이제 곱했잖아요. 그다음에 복조기에서는 sin 2파이 FCT 또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석인데 여기에 이제 위상 차이가 플러스 세타만큼, 세타라는 건 어떤 임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지연 시간에 따른 각도죠. 이 t가 변하는 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2파이 fc t 플러스 t0라고 그럽시다. 원래는 t와 이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t0만큼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식이.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은 이제 2파이 fct 더하기 2파이 fct 제로죠. 그러면 t라는 건 이제 시간에 따른 변수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0초부터 해서 무한대 초까지 나가는 변수인데, 이건 t0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t0만큼의 시간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개를 우리가 이제 골드웨이브가 아니고 지오지브라에서 두 개를 그려서 비교해 보면, 이제 sin x라는, 여기서도 뭐 sin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서 f를 그냥 바로 그 주파수로 씁시다. 예를 들면 f를 뭐 10이라고 씁시다. 10Hz 10 곱하기 x, 여기선 t를 안 쓰고 이제 10 x를 쓰거든요. 가로축의 시간 그 뭐라 할까, 디멘전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10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좀 시간이 이렇게 확대를 해도 보기가 어렵죠. 여기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아니다, 설정, 여기서 그 x의 최소 최대값을 조절을 해서 가로축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한 1 정도로 해버리면 이렇게 더 벌어지죠. 최대값을 한 0.5로 하면 더 관찰할 수 있죠. 최소값도 마이너스 0.5.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축을 늘려서 보는 거죠. 자, 요런 게 사인파인데 0.5도 너무 큰가? 한 0.2 정도? 0.2? 0.2. 네, 여기 이제 사인파이고 10Hz짜리 사인파죠. 10Hz 맞나? 네. 2파이 FCT에서 F가 10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 주기가 0.1초입니다. 0.1. 확대해봤자 글씨는 안 커지는구나. 여기서 글씨를 크게 하려면 X축, X축 숫자 보이기, 숫자의 크기를 뭐 조절하는 방법은 없나? 폰트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못 찾겠네요. 뭐 뭔가 있을 거예요. 숫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잘. 어쨌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하나 fx는 이번엔 sin 가로 열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는 10이죠. 10 곱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이제 얼마를 할까? 0.01초. 그러니까 한 주기가 0.1초인데 0.01초만큼의 시간 차이가 나는 걸 해볼게요. 그럼 10분의 1 주기가 차이가 나겠죠? 0.01. 0.01초. 초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10분의 1초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주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빨강색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빨강색과 초록색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빨리 나타나?
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초록색은 t는 0에서 이렇게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기 t는 0.5입니다. 시간이 0일 때 딱 여기서 0에서 시작해요. 빨강색은 어때요? 빨강색은 t는 마이너스 0.01일 때 0으로 시작하죠. 그럼 이게 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언제 다시 그 0이 됐어요? 0.04에서 0.4구나. 0.4 이게 0.01이 아니고 맞지? 헷갈리네. 0.5가 아니고 0.05 여기 0.04 맞고 0.01 어느 게 더 먼저 됐어요? 빨강하고 초록하고. 네? 그쵸? 네. 우리가 딱 스탑워치를 눌렀는데 빨강색은 0.04에 다시 0으로 왔고 초록색은 0.05에 0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얘가 먼저 출발한 거지. 빨강색이.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속도는 똑같은데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강색이 더 먼저 온 거고 초록색이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지연이 된 거죠. 지연. 알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각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서 2파이 fc t0 그러면 여기서 이제 2파이 곱하기 f가 지금 10이죠? 곱하기 t0는 0.1이었죠? 그죠? 이만큼. 그러면 0.1이 아니 0.0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0.01초였죠, 그죠? 0.01초. 그러면 이거는 0.2파이만큼의 지연이 아니고 더 빨리 왔다 이거지. 먼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간 차이가 생긴다. 시간 차이를 이제 위상 차이로, 이건 이제 각도 차이. 물론 이제 레디안으로 표현한 각도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 차이. T0는. 네. 그럼 뭐 똑같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0.2파이로 쓰나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 싹 지우고 식을 하나 더 써보죠. 이번엔 사인 거를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x 더하기 0.2 곱하기 파이 이라고 해도 식이 똑같다 이게. 지금 빨강색을 지워볼게요. 파란색. 아까 빨간 거나 똑같죠? 다시 파란색을 지우고 빨강을 하면 똑같죠? 그죠? 이 두 개가 네. 식의 표현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다 이거지. 알겠죠? 어쨌든 그러한 차이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복조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지. 어떤 의미를 갖냐. 예, 다 지워버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4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뭐 이게 바로 그 시간 차이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어떤 그 지연되는 또는 더 먼저 나오는 각도, 그 먼저 발생하는 각도의 차이다.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기를 360도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각도에 따라서 결국은 진폭이 변한다. 그 복조된 신호의 진폭이 달라진다 하는 거고,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뭐 식을 풀어보면 뭐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 3장에도 있습니다만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MT가 있으면
MT만큼 나올 게 있다면 뭐 물론 2분의 1 MT만큼 나오겠지. 원래 복조하면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이 위상 차이만큼의 코사인 값으로 곱해져서 나옵니다. 복조된 결과가. 그럼 이 코사인은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게 다 세타란 말이에요. 세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타를 이제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또 지우고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삭제 사인은 그대로 놔두고 이번엔 코사인 세타 코사인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x 보시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세타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이거죠. 이거 이 안에 들어간 게 세타죠.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게 코사인 세타. 이걸 이제 세타라고 얘기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인 셈이죠. 그러면 세타는 0일 때 1입니다. 코사인. 그 다음에 세타는 여기가 2분의 파일 때 0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여기가 파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세타와 0, 세타는 파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위상 차이가 0도일 때는 곱해주는 값이 아까도 봤지만 2분의 1 mt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보니 이게 세타가 0도일 때는 이거는 1이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그러면 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요. 그래서 정보 신호가 안 나옵니다. 실습해봐서 알겠지만 90도로 위상 차이가 나버리면 복조가 안 돼요. 아무 신호도 안 들려요. 완전히 레벨이 제로가 돼버리죠. 복조된 신호가. 그러면 이제 0도에서 90도 갈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신호가 점점 작아지죠.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복조된 신호가 작게 들려요. 레벨이. 물론 아마 그 해봐서 알겠지만 뭐 3분의 파이 또 뭐 4분의 파이 뭐 6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는 별로 못 느껴요. 우리 귀로 잘 못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본 것 중에 그 3분의 파이가 가장 작거든요. 3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만큼 작아져 봐야 우리 귀에는 조금 작아졌네? 약간 작아졌나? 그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레벨이 반으로 줄어도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두 개의 음을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변했다 하고 느끼는 정도가 2분의 1이랍니다. 레벨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이걸 우리가 전압 레벨로 따지면 마이너스 3dB에 해당해요. 데시벨로. 그러니까 0dB가 그냥 1이고 1 변함없는 1이고 2분의 1이 마이너스 3dB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3dB가 통신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3dB가 됐다면 이제 뭔가 변했다. 레벨이 뭐 작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제 플러스 3dB가 되면 2배가 된다는 의미야. 2배. 2배가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크기가 커졌다. 뭐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그 반으로 줄어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또 2배로 늘었다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느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변화가 생겼네 하는 정도다. 그러니 뭐 4분의 파이는 이거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는 이게 얼마지? 루트 3분의 1?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작죠. 뭐 그러다 보니까 루트 2분의 1은 더 크네. 예. 루트 2분의 1? 예. 그죠? 아니다. 이건 더 작고, 예. 이거는 더 크고, 아니다. 예.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제일 작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뭐 별로 그 해봤자 우리 기로는 잘 못 느끼죠. 그러나 명백하게 그 레벨로 보면 파형의 레벨로 보면 반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다. 반으로.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달라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조하는 측에서 반송파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이러한 그 DSB-SC 변복조 방식은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측면에서도 이제 복조하는 측에서 주파수를 곱할 때 주파수가 틀어지면 그건 이제 주파수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결국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사인을 곱한다는 거는 이제 그 주파수만큼 이동한다는 뜻이니까 그 주파수가 틀어지면 이동하는 주파수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원래의 주파수로 오지 못하고 다른 주파수로 이동이 되니까 신호 전체가 주파수가 틀어지면서 이상하게 들렸었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주파수와 위상의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언급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시험은 다음 주 아니고 아마도 시간표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통신 시스템 기초는 오늘이 6주차잖아요. 예. 시험을 8주차에 보죠. 그럼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날에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대략 이 몰스 보호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뭘 했었냐면 그 확률과 정보량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죠, 그죠? 네. 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그 정보량은 어떻게 되냐? 로그 2에 밑을 2로 하는 로그에 1 나누기 확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과 정보량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확률이 1일 때 정보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확률이에요. 여기 식이 잘 안 보이지만 로그 2의 확률분의 1입니다. 여기 확률. 이게 정보량. 그래서 확률이 1이면 정보량이 제로예요. 제로. 확률이 작아질수록 정보량은 이렇게 늘어나고 확률이 아주 작아질수록 정보량은 급격히 증가하죠.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상황. 로또죠, 로또. 쉽게 얘기하면. 네?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이게 확률의 최대값 1이죠. 1이라는 건 항상 나타나는 거니까 확률이 1이라는 건 뭐 언제나 그 값이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정보량이 없다. 0이다. 확률이 작아질수록 정보량은 늘어난다. 네, 그것을 잘 알아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불이라는 분이 불리안 엘지브라 즉 그 부울대수라고 하는 그 수학을 발명을 했죠. 고안을 했죠. 부울대수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and, 뭐 or, not, 뭐 exclusive or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까지의 수학은 일반적인 그 대수 1 더하기 1은 2, 뭐 5 더하기 3은 뭐 8 이런 자연수나 뭐 같은 소수나 뭐 일반 어떤 수의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곱셈, 난셈 이런 엘지브라였는데 이제 불의 엘지브라는 전혀 다른 거였죠. 그죠? 그래서 AND라는 건 예를 들어서 1과 1의 AND는 1이다. 1과 0의 AND는 0이다. 뭐 이런 새로운 그 계산법을 만들어냈죠. 이 사람이 이걸 만들 땐 도대체 이게 뭔가 했었을 텐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디지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단 연산으로서 이용이 되죠. 그죠? 특히 논리 연산이라든가 또 이진수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 디지털 세상,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게 뭐 물론 아날로그 컴퓨터도 있긴 합니다만 뭐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디지털 컴퓨터이다 보니 이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론적인 뭐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연산 방식이었다. 엘지브라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당시에는 내가 컴퓨터를 만들어야지 컴퓨터에 필요한 연산 방법 엘지브라를 만들어야지 그랬을 리는 없어요. 이분이. 예,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그 엘지브라를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뭘 했냐면 이제 이 앙페르라는 사람과 이 패러다이라는 사람의 어떤 공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한 분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밝혀냈고요. 한 분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의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는 대단히 오묘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서로 역의 관계에 성립한다. 이렇게 뭐 정확한 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역의 관계처럼 보이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 자기장을 만든다. 거꾸로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를 만든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두 개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한 것을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두 개의 관계의 어떤 관계성을 증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전자기의 그 전기 자기가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발생했을 때 파동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수식으로. 그러니까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냐? 전류가 또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류의 변화를 주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전류의 변화가 생기고 또 그 전류의 변화가 또 자기장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또 그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반복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이 파동으로서 이제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열심히 수학 계산. 이분은 뭐 대단히 수학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이걸 2학년 때인가 이 자기장 수업, 전자기학 수업을 듣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눈에는 안 보이지. 수식은 풀었는데 도대체 물론 계산을 하려니까 하는데 막 수식을 풀어서 증명을 했는데 뭐 눈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좀 지금 그런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예,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 안테나 있으면 거기서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다시 전기장의 변화를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파동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이 이분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자기파의 원리가. 그러나 이분도 그것을 실증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그 도구도 없었고 뭐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풀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이런 이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갓이라고 부릅니다. 갓. 예. 그 왜
제가 뭐 기독교를 믿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은 아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걸 알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뭐 해갖고 나오는 구절이 있나요? 있어요? 알아요? 예.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그래요? 뭐라고 돼 있나요 원래?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빛이 말씀하셨다라고. 있으라고 예, 말씀하셨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말은 그다음에 시간 어떤 데서 빛이 뿅 생기고 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네. 그다음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어.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이분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자기파는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고 증명은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좀 재밌는 미인들이 많아요. 이 전자기장 이 막스웰의 그 방정식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여기 보면 keep calm and use Maxwell's equations.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keep calm 보통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아시죠? 이거 뭐 워치고 그죠? 하고 그냥 이용해라. 예,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and God said 하느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이제 맥스웰이 그 전자기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인데요. 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맥스웰이 이거를 증명하고 나서 and then there was light 그리고서 빛이 생겼습니다. 뭐 성경 구절과 비슷하게 그렇게 예, 밈을 만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이 통신 분야에서 무선 통신이 이제 태동되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물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창조한 건 아니고 이 앞에서 이분들이 이 앙페르라든가 페라데이라는 분들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합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파의 그 이론을 완성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